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작위적 재앙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와 법칙, 곧 파워순환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쓴 책을 먹는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사회 구조 안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질서임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서며 하나님은 더 이상 질서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서를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하십니다. 10장이 파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선포한 장이라면 11장은 그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첫 명령은 전쟁도 재앙도 아닌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구분하시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귀속을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설명에서 집행으로, 선언에서 작동으로 넘어가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결정적 전환점, 요한계시록 11장의 시작입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파워순환 법칙, 즉 파워순환의 질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셨고 11장에서는 그 질서가 역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측량은 공간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파워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가를 구분하는 행위입니다. 성전과 제단, 즉 창조의 질서를 지킨 영역은 보호되고,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영역은 보호되고, 성 밖마당 즉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영역은 정화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에게 내어준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이 즉시 정화되지 않으며 질서를 유지한 영역만 보호되고 질서를 잃은 영역은 정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타율 정화의 공정성입니다. 이어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증언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파워는 인간에게 머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세상은 이 증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은 기존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말하는 존재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고 세상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질서를 말하는 존재는 제거되고 불편한 진실이 사라질 때 사회는 평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파워순환 관점에서 이것은 질서를 제거한 평화, 이것이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 장면은 기적이기 이전에 파워의 회귀 본능은 제거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장면은 기적이기 이전에 파워의 회귀 본능은 제거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파워의 회귀 본능은 제거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창조 질서는 잠시 눌릴 수 있어도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려진 후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점을 초과했을 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질서 회복의 정화작용입니다. 그 결과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두려워하며 일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 선언은 권력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파워의 귀속 방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모든 파워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역사는 다시 완전 기능순환으로 창조의 뜻에 따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파워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모든 파워가 시작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중심 핵입니다. 파워는 언제나 순환합니다. 창조되고 사용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마침내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난다는 것은 숨겨졌던 파워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렬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언약궤는 힘을 많이 가졌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성과가 컸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를 묻습니다. 그 파워가 언약 즉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자기중심으로 흐른 파워, 즉 지배와 통제를 위해 쓰인 파워는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공의를 지켜온 파워는 여기서 다시 회복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권위의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멸망의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비주기적 불완전 기능 파워 순환이 끝나고 주기적 완전 기능 파워 순환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왕권 회복의 장입니다. 엔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설명되었던 파워 순환의 질서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미래 종말의 장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임계점에 이른 사회가 반드시 겪게 되는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보십시오. 국가는 권한을 확장하고 기술은 통제 없이 증폭되며 신앙은 위로만 남은 채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파워는 커졌지만 파워 순환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11장 초반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간을 재는 행위가 아니라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구분하는 선언입니다. 국가와 제도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질서를 위임받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경계를 넘는 순간 타율 정화는 시작됩니다. 이어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힘도 권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말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소수, 체제 밖에서 윤리를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 증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존재는 언제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제거되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비판이 사라진 안정. 이것이 엔트로피가 최고조에 이른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장면은 기적이기 이전의 선언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억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파워의 회귀 본능입니다. 곧이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재앙이 아니라 누적된 엔트로피가 만들어낸 구조적 정화입니다. 금융 붕괴, 기술 규제 충격, 정치 질서의 급변은 모두 이 과정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다. 이 말은 권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이 멈춘다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파워가 다시 창조의 뜻에 맞게 귀속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국가는 섬김의 관리자로,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신앙은 방향을 회복시키는 힘으로 다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언약궤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권위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 내가 행사하는 결정권, 내가 쓰는 말과 행동의 파워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1장 19절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파워는 크고 빠른 파워가 아니라 창조의 뜻, 즉 언약과 일치한 파워뿐이라고. 지금 당신의 파워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은 멸망의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국가와 기술, 신앙이 각자의 파워를 내려놓고 다시 순환의 질서로 돌아오라는 왕권 회복의 선언입니다. 현대의 적용을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11장은 국가와 기술, 신앙이 자기 파워를 내려놓고 다시 창조 질서에 귀속될 때만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질서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은 파워의 귀속을 회복하셨고 질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회복이 곧 갈등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드러나는 것은 왜 이 질서가 그토록 거부되었는가, 그리고 파워 순환을 끊으려는 보이지 않는 근원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역사의 표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혼란과 저항의 근원적 충돌, 곧 파워 순환을 둘러싼 우주적 갈등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질서는 회복되었고 이제 그 질서를 거부해 온 진짜 전쟁의 배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파워순환의 원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파워순환 법칙이나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자연과 창의성 유튜브 파워순환 법칙과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과 창의성 NNC 아카데미